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좀 처음 보시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조은혜 연구원이라고. 저번 달 월보에서 이미 데뷔를 하셨는데 네. 그날 우리 정우신 연구원이 조은혜 연구원을 숨겨두고 자기 혼자 출연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 나왔었는데 뭐 이런 사태가 와버렸잖아요. 그날 콜마 B&H 그 월보 네. 탑픽이었는데 주가는 좋았는데 네. 오늘은 뭐 의견 올렸지만 주가 단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좀 약간 요즘 왜 이런 말을 미리 하냐면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바이 내놓으면 보통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이제 그 약간 비제도권 분들은 이제 네. 바이 한다는 건 그 지금 사란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몇 개월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보면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말해두는 건데 하여튼 오늘 조은혜 연구원은 오늘 처음 녹음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나이스 DMB를 제가 기억나는 게 저번 달인가 뭐 나한테 네. 뭐 남은 것 좀 뭐 없냐 홍씨가 그랬더니 네. 나이스 DMB입니다 뭐 이랬는데 네. 또 그새 또 엄청 올랐길래 네. 뒷북 치면서 오늘 또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조목 방송을 좀 안 했던 게 며칠 전에 또 우리 프로데클러가 뭐 게임즈 같은 것도 왜 자꾸 방송 안 하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또 어떤 분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고 그러는데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하도 저희들 뭐 내가 또 하나 재밌는 게 IS 동수가 또 다시 다 올라왔더라고. 뭐 그거 갖고서 그렇게들 또 안 좋다고 막 그러니까 한번 주식을 사시면 그게 주가가 빠지면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막 샀을 때 봤던 그 애널리스트들 막 전화번호도 찾아보고 메일도 찾아보고 막 그리고 뭐였죠? 뭐 FNS 테크도 그랬던 것 같고 인텍 플러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거 방송은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좀 업데이트 하더라도 방송은 안 하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업종 위주 자료나 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콜마 B&H는 우리 조은혜 연구원이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이거 녹음을 못하는 게 좀 아쉽네. 네. 네, 뭐 저희 건기식 관련돼서는 서흥이 있었습니까? 서흥도 그렇고 콜마 B&H도 그렇고 노바렉스도 그렇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TP를 내진 않았지만 계속 월보에서 넣었던 거고 콜마 B&H를 이번에 TP를 내기 시작한 거고요. 아 그런 거였어? 네, 이번 월보에서. 난 워낙 서흥만 네. 보던 사람이어서 그 저희 월보는 항상 그 서흥이 건기식에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 편하던데 다른 종목들도 계속 언급은 드렸던 거라서 네. 우리 조은혜 연구원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나한테 얘기하듯이 편하게 하면 돼요. 아까 방송 전이라 떨린다. 이게 무슨 방송이야 우리 얘기하는. 네. 콜마 B&H 지난주에 자료 처음 내면서 TP 52,000원으로 냈었고 오늘 자료 다시 한번 내면서 TP 6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콜마 B&H 회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콜마비의 매출액의 80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국내 네트워크 회사인 애터미 향으로 발생이 됩니다. 거의 뭐 애터미로 전향 다 매출이 발생한다고 봐도 되는데 애터미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네. 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만 이제 애터미가 어떤 회사죠? 중국의 애터미 차이나가? 애터미는 국내 회사고요.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 회사고요. 대표도 한국 분이시고 원래 국내에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아메이였죠. 근데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애터미가 1.1조. 아, 그래요? 네, 하면서 1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외국에서 온 다단계 플랫폼 회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거였던 거야? 네. 아메이는 해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회사고요. 오, 대단한 사람들인데? 국내에서는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국내에서 좋다 보니까 콜마비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1, 2분기도 계속 국내에서 호실적을 계속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반기 이제 중요한 이슈가 생긴 게 중국인데요. 애터미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기존에 뭐 대만 중화권에 나가 있었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규모로 나가는 게 이제 중국 쪽으로 되었고 오늘부터 영업이 시작됩니다. 근데 영업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애터미는 오프라인 뭐 매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이 주문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똑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홈페이지 오픈하는 시점이 오늘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수출 매출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서 이제 리포트를 낸 겁니다.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회사 관계자가 얘기한 거야 아니면 오늘부터 사실 주문이 시작되니까요. 저희가 납품을 하면은 그게 이제 중국향으로 가는 걸로 잡힐 텐데 사실 2분기에도 아주 조금 소량 중국향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그래서 이제 2차 물량으로 얼마나 나가는지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에 섞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ODM, OEM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뭐 서홍도 그렇고 노바렉스도 그렇고 콜마 B&H도 그런데 콜마 B&H는 일단은 건강기능식 쪽 비중이 50% 좀 넘게 반 이상 정도로 되고 있고요. 화장품 쪽이 그 반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건기식에 대해서 과거의 리스크 요인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던 것들이 애터미 쪽 비중이 88%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고객이 너무 크게 집중돼 그게 오히려 있으니까 부정적이었구나. 그게 약간 뭐지 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었는데 그 단일 고객이 고객선이 중국을 진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빵 터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 프리미엄과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기식 업체 ODM, OEM 지금 상황 다 국내 좋아요. 해외도 좋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중국을 뚫어버리니까 이게 그러면은 고객사가 확장성이 확 뛰어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겠네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애터미가 한 번도 차이나에서 영업을 안 해봤는데 얼마나 매출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예상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애터미가 한국에서 얼만큼 하는지 그리고 애터미 대만이 얼만큼 하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 아메이 차이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발간한 자료 2페이지 보시면은 이 3사 알프를 사용을 했는데 알프라는 것이 1인당 구매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단수 이제 3사의 매출액을 구하고 회원수로 나눈 건데 이게 한국 애터미가 한 37만 원, 애터미 대만이 18만 원, 아메이 차이나가 60만 원 정도로 해서 3사 알프 평균이 이제 38만 원 정도로 나오고요. 저는 애터미 차이나가 이제 초기에 영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 인지도가 한국이나 대만이나 아메이 차이나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70%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알프를 이제 콜마비 인식 매출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건기식 플러스 화장품 하면은 1,000억 원 정도 1차 연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조은혜 연구원이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부단을.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런 지금 이제 마케팅 기법이니까 표현하다 보면 다단계라고 표현을 써도 네. 괜찮겠죠? 이게 중국에서 시장이 커요? 난 전혀 몰라서. 전체적으로 4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위 업체가 애터미가 1조고요. 아메이가 1조 정도니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네 그러면. 오케이. 예. 잠깐만요. 내정 지워서. 처음 하다 보면 이제 네. 얘기하지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주로 여기 조은혜 연구원한테는 안 하고 내가 또 마이크 넣었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잠깐 생각. 그럼 우리 생각하는 동안 우리 네. 정우신 연구원이 어떻게 다른 말로 때워야겠는데. 근데 이게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진출해가지고 한 1차 년도에 1,000억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게 중국에서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중국에 100% 자회사 하나랑 그 다음에 합작법인 하나랑 2개 공장을 또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거기서 생산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할 텐데 이러면서 중국 사업이 되게 크게 가시화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해진다. 사실 숫자 추정은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입장인 거고요. 앞으로 좋아진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질지는 사실 고민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실적은 사실 4분기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오늘부터 나오네?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면 2분기에는 확인.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몰을 오픈을 하는 거죠. 오늘부터? 네, 온라인 몰이라고 표현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 몰을. 원래는 4분기 정도부터 일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팔리게 될지는 저희도 몰라요.
봐야죠. 얼마 팔렸지 하고 체크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앞당겨졌으니까 만약에 이번 3분기 때 오픈하자마자 엄청나게 팔렸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더 갈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판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그거를 어느 정도 판매한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들 매니저분들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나는 조은혜 연구원한테 궁금한데 어느 정도 판 것 같아? 주가 수준은? 지금 주가 수준은 딱 이제 초기 회원이 모집됐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가 300만 정도거든요. 그리고 건기식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 판다고 가정했던 게 딱 지금의 주가 수준인 것 같고 제가 근데 지난주에 애터미 차이나에서 이제 중국 회원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했거든요. 지금 집합 교육이 안 되니까 온라인 세미나를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할 거고.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 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왜 자꾸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한 거구나. 그쵸. 그분들을 마케터들을. 네, 매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시청을 했는데 중국어가 되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시청을 했는데 라인업을 보니까 저는 이제 건기식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60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한 건데 보니까 화장품 라인업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40%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자료를 낼 때, 오늘 자료를 낼 때 이제 화장품 매출액 추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300억 원 정도. 근데 화장품 매출액은 건기식이랑은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낮은 걸로. 건기식 마진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콜마비에서 원료 개발부터 완제품까지 다 공정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료 개발은 하지만 제조는 한국 콜마에 갔다가 다시 우리로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에서는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품 반영하더라도 탑라인에는 긍정적인 이슈지만 이제 이익단에선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젠 왜 TP를 주가 올라가서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고 뭔가 자신이 뭐 기업에 확인했거나 직접 뭘 좀 느꼈을 때 하는데 그 온라인 동영상 강연을 보면서 그걸 파악했다니까 그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야지 존의 연구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야. 나이스 DMB로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콜마비치에 대해서 이거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 쪽 다 아마 분위기는 좋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예전에 성이랑 노바레스 같이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퍼뜨렸다가 최근에는 콜마비네츠가 일단 시가총액이 많이 크고요. 거래대금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용하시는 매니저분들이 건기식 좋은 거 오케이. 어차피 국내도 하잖아. 그리고 해외도 이제 모멘텀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래 잘 되고 시가총액 큰 애들로 그냥 하나로 가져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콜마비네츠는 좀 많이 오르고 다른 건기식들은 그냥 소소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건기식 하면 그냥 우리는 서흥 얘기해서 서흥해야지 왜 자꾸 딴 걸 확산을 했는데 네, 다 좋아요. 실적은 다 좋을 난 거예요. 제일 확 와닿는 게 이건데요. 온라인 동영상 강연에 중국에 뭔가 내수를 많이 기대하던데 네. 관련주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중국 내수죠. 중국 내수니까 뭐든지 내수만 찾아다니는 게 내 요즘 취향이어서 그 정우정 우리 전에 그냥 길게 봅시다 한번 시리즈 같은 것도 막 움직이더라고. 네, 어제.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도 못 가고 하니까 딱 국내에서 뭘 사니까 뭐 심지어 우리 김세련 연구원 지금 휴가가 있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만 하자고 나왔다 계속. 그 업체도 오늘 자리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저 녹음할 때는 그냥 비실비실 하더라고. 근데 뭐 어젠가 실적 나오더니 엄청 오르고. 그쵸, 한샘 실적 나오고. 한샘도 그랬고 뭐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의류 업체도 그랬고 뭐 다 돌아가면서 보면 내수거든 지금. 근데 이것도 내수니까 당연히 중국까지 모멘텀 있으니까 더 셌던 것 같은데 여하튼 재밌습니다. 네. 오케이. 조은혜 연구원 힘들어요? 네. 내가 많이 괴롭히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당찬 사람인데 왜 오늘 카메라 울렁증이 있구나. 우리 애널들은 이제 하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뻔뻔해져야 되는데 좀 더. 네. 다음번에는 카메라 보면서 인사도 하고. 오케이. 네. 하고 나이스 DMB 하도 말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주가 너무 단기에 올라서 별로 오늘 투자 의견 TP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막 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강하게 말해야 돼?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가격도 그렇고 멀티플도 가장 높습니다. 지금 여기 종가 보시면 52주 최고가의 종가예요. 어저께 종가예요. 부담 분명히 많이 됩니다. 근데 상황은 좋아요. 되게 많이.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TCB, 테크 크레딧 뷰로라고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담보나 재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성, 사업성, 시작성, 시장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레이팅을 매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고 은행들이 이런 평가업체들한테 의뢰를 하는 건데 여기 대놓고 리포트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저희 그 은행 담당하시는 분께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예, 2019년 평균으로 대출 중에서 신규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만 왜냐하면 여기는 TCB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거니까 2019년에는 평균 6.4% 증가했어요. 이거는 그냥 비교의 잣대로 보시라는 거고 1분기 때는 7.4% 증가했고요. 4월 달에는 9.5% YOY 증가했고요. 5월 달에는 10.6% YOY 증가했습니다.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대출을 땡겨놓는다라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크레딧 뷰로, 기업 크레딧 뷰로 하는 업체들의 1분기 실적도 많이 좋았고요. 이크레더블 50% 그로스 나왔고 나이스 DNB 77% 오피 그로스 나왔습니다.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나이스 DNB만 썼지만 이크레더블도 모든 게 공통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펀더멘털적인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더 그림인 듯하고 한 발짝 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저희 월보 때 계속 데이터 3법, 그러니까. 빅데이터,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화 그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한 문구가 신용정보업자의 사업 영역의 확장성을 허용해 주겠다. 과거의 경험 나도 그거 딱 보는 순간 네. 참 똑같은 생각했네. 네. 엄청난 건데 생각보다 그걸 많이 주목 안 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분명히 단기적으로 확 커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놓고 2006년도부터 법적인 진입장벽을 가지고 이게 라이센스, 크레딧 뷰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6개 회사, 상장사 4개, 비상장사 2개, 비상장사 2개는 저희가 투자 못하니까 그 상장사 4개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중에 3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견이에요. 제가 분명히 틀릴 수도 있는데 핀테크 업체들이 이쪽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돈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출일 것 같아요. 대출은 사실 어느 정도 돈을 버는데 현실성이 좀 많이 높은 거고 그럼 대출 사업을 이것저것 시행한다 있어서 크레딧 뷰로 회사들이 레이팅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고객 수가 많아지는 관점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나중에는 이런 크레딧 뷰로 회사들을 그런 회사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많은 업무 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레이팅이 되고 있고 더 좋아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나 이거만 보고 있으면 겁이 나는데 네. 회사의 확장성을 보면 네. 가져가야 되는 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주라면 팔 이유가 전혀 없고 네. 주주란 팔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사기엔 부담스러울 수 지금 있습니다. 사라는 걸 못 하겠으니까 저희가 네. 맨날 요즘 이게 톤을 잃으니까 네. 그럼 이 종목이 안 좋아지나 하시는데 좋은 회사를 계속 말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좀 우리가 생각한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좋은 회사를 소개해 왔다고 믿고 있고 그거는 주가 복원력이 매우 세고 지나고 나면 주가는 올라갔다는 게 저희들의 지난 몇 개월과도 그랬다고 보고 있는데 참 이런 게 난감한 거예요. 이거 TP에 올린 날 방송은 하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막 치고 나긴 그렇잖아. 이걸 좀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분명한 건 또 이게 출렁일 때 되면 또 가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콜마도 아까 그랬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둘 다. 네, 그렇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매니저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너라면 사겠니? 라는 질문하세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드려요. 이 회사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CAGR 1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렁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신다면 떨어졌을 때 더 추가로 사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만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3년 정도 버틸 수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출렁이더라도 다시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투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예상이 다 틀리고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뭐 너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 급등할 때는 좀 줄이고 빠졌을 때 사자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데 네. 급등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줄이는 구간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랬을 때 또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은 그로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로스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로스는 너무나 명백히 보이고 있다 보니 고민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계속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네요. 조은혜 연구원도 자료 준비하다 이번에 드랍시키고 좀 뒤에 쓰게 했는데 네. 더 좋은 주제를 가져와야 되고 자료는 하여튼 잘 준비해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합시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